1학년 과학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교과서로는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위두랑을 보면서 위두랑에 여러분들이 올려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위두랑에 올렸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학년 5반에 들어가서 1학년 5반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설문을 한번 볼까요? 설문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 및 정리의 2번 어떻게 했나 봅시다. 우리가 특징이 있었는데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생물이 단세포인지 다세포인지, 이거는 그 생물만이 가진 바로 자연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물 밑에 특징을 쓰는 란에다가 주로 이러한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연 핵막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가, 세포벽이 없는가, 또는 뭐 운동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내용을 그 특징에 써줬으면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건 선생님이 쓴 답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이 쓴 답과 다 일치하면 여러분 정답을 다 맞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밑에 학생은 아예 그 이제 생물 이름까지 다 써줬네요. 그죠? 이건 이제 다음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핵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을 두 가지만 써보세요. 원핵생물계란 핵막이 없는 생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핵막이 없이 이렇게 유전 물질인 DNA만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 다 잘 써줬죠. 뭐야, 균계 젖산균은 또 뭐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네. 균계는 생물 이름이 아닌데, 포도상균 이런 건 어디서 이렇게 들었나? 여기 틀린 사람 있네. 미어킴은 뭐야? 미어킴 틀렸어요. 원생인데 여기 보세요.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 두 가지만 쓰라 그랬더니 대부분 다 맞았어요. 그죠? 아까 그 미어킴 쓴 학생은 또 여기다도 미어킴 썼나? 여기다 대장균 폐렴균을 썼네. 반대로 썼구만. 틀렸어. 그 다음에 균계에 속하는 생물, 이게 수업 영상 시청 확인 문제였는데 봅시다. 대부분 다 맞았죠? 이게 뭔 소리야? 개미, 동물계,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이거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맞았고요. 이거 또 뭐 다 썼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생물계 얘는 그렇고, 또 이게 아니고 이제 댓글에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있었죠. 선생님 오늘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텐데, 우리 예진 학생 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식물계였죠. 여기는 균계, 그 다음에 요거는 동물계, 원생 생물계. 잘 찾았어요. 분류를 잘 했어요. 내가
생물 두 개 그 빈칸에 좀 그려가지고 해보라 그랬더니 안 했네요. 어? 혹시 그렇게 한 학생 없나요? 잠깐만요. 아, 여기 풀, 예, 균유, 그렇죠. 예, 잘해줬어요. 다음 학생도 잘했어요. 어, 혹시 누가 저거를 한 학생이 없나요? 왜 저기 과제 있었죠? 자유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자유과제 한 학생 없나? 여기 있다. 아, 자유과제 하나. 버드나무에 대해서 예, 잘 찾아가지고 그림 예쁘게 잘 그렸네요. 아, 요거는 4반 학생들도 보니까 잘했던데. 4반 학생들 중에 잘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요거 한 사람은 상점 있습니다. 상점 입력해 주겠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 내용은 이쯤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교과서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유지에 필요함을 토의해서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토의가 뭐죠? 토의. 토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양한 의견 중에 제일 좋은 의견 또는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토의입니다. 그런 토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저씨, 콩밭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 코스모스를 심었나요? 콩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란다. 콩밭 주변에 코스모스와 같은 다른 식물을 심으면 콩이 잘 자라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콩이 다른 식물을 심었는데 왜 잘 자랄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코스모스는 아름다운 꽃이죠, 그죠? 콩밭에 나는 물론 꽃도 있지만 다른 이제 꽃이 자라게 되면 예를 들어 해충을 잡아먹는 나비 같은 게 많이 날아들겠죠. 그리고 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당벌레 뭐 이런 것들이 날아들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물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충이 크게 번식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때로는 해충은 농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겠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콩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콩은 잘 자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이유를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교과서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농사를 지을 때 한 가지 농작물만 심는 것보다는 다른 식물을 함께 심으면 해충을 잡아먹는 나비, 그 다음에 벌, 무당벌레 등이 골고루 날아들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콩밭과 코스모스 이 관계의 예를 들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라면 어떻고 또 높은 생태계라면 어떨까? 그 예를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바로 이제 생물들이 혹시 멸종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게 되는데 멸종의 위험이 어떤 것이 더 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먹이사슬이 단순해요. 여기 그림에 보이죠?
여기 이제 먹이사슬. 그러니까 풀이 있으면 이제 메뚜기, 그 다음에 예, 뭐 개구리, 이제 뱀, 요 정도의 예,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생태계라고 해보세요. 예, 간단하잖아요. 이러한 그 생물 다양성이 낮죠. 그럼 먹이사슬도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예를 들어 어느 한 생물이 멸종을 했다고 합시다. 예, 예를 들어 개구리가 멸종을 했어요. 그러면 뱀도 같이 멸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만 번성을 하겠죠. 그죠? 그럼 풀도 다 잡아먹죠? 풀이 다 없어지죠? 그러면 나중에는 메뚜기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생태계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 바로 옆에 있는 생태계를 보도록 해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훨씬 높죠. 이럴 때 이 풀을 먹고 사는 그러한 생물들이 예, 좀 다양해요. 메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들쥐도 있고 토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개구리가 멸종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사는 예를 들어 뭐 부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는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멸종을 하게 될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구리가 없어도 딴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생태계는 계속 예, 개구리 하나만 빠지고 다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게 되면 바로 멸종의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생태계는 어떻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정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행평가는 뭐냐면 생물 다양성 관련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이 예, 바로 수행평가가 되어 있는데 오늘의 토의하기도 예, 이 미디어 제작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토의하기 선생님 학습 목표를 얘기할 때 예, 토의를 통해서 예,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할까를 깨닫게 하는 예, 그런 학습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왜 중요할까라는 토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예, 소식 옆에 있는 모둠에 들어가면 예,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모둠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이 모둠에 입장을 해서 거기에 주어진 주제를 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의견은 예, 그냥 써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을 조사해서 충분히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세요. 예,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생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예, 다양한 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해보기. 예, 이 해보기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써서 사진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생물 자원과 다양성 관계를 토의하여 발표할 수 있다. 여기서도 예, 생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토의해보라 그랬어요. 그림은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생물 자원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생물 자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써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벼는 벼, 목화, 누에고치, 푸른 곰팡이, 나무, 수목원 등등은 다 우리의 예, 자원이 되는 것이죠. 생물 자원이. 그럼 벼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식량이 되죠, 벼는. 예. 그 다음에 목화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목화는 이제 의복, 우리 옷들의 재료가 되잖아요. 옷들의 예, 재료가 되는 것이고, 누에고치도 예, 같은 맥락이죠. 누에고치도 우리가 이제 견섬유 같은 걸 만드는 누에고치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나무가 우리한테 주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수목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생물 자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요 밑에다 써보고 이렇듯 생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토의를 해보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할 때 이제 위두랑을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위두랑에 가서 다시 좀 넘어가서 오늘 이제 1학년 4반 먼저 하니까 1학년 4반의 모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토의 주제는 생물 다양성은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결론에 대한 의견을 이제 나중에 제시하는 게 바로 토의 주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제 첫 번째 모둠을 가보겠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번호를 클릭해서 거기에 주어진 토의를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교과서 그림 12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높은 생태계를 조사를 해보자. 물론 교과서에 나오지만 이 교과서에 있는 거 외에 다른 생태계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형태의 생태계, 뭐 갯벌 생태계라든가 아니면 뭐 숲 생태계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태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어느 하나의 생물이 멸종되었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한 가지씩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수행평가이고 생기부의 활동이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래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 가와 높은 생태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에서 뭐 개구리가 멸종되면 뱀도 멸종될 가능성이 높으나 나에서는 개구리가 멸종되어도 뱀은 개구리 대신에 토끼나 들쥐를 잡아먹을 수 있어서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모둠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다른 모둠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모둠 같으면 이 모둠은 좀 다른 주제예요. 이거는 생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거예요. 예시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요런 생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요게 아닌 다른 이러한 생물, 교과서에 나온 생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생물들, 수많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다른 생물들을 그것이 사라졌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지구에서 그 생물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생물 자원이 어떨수록 과연 우리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물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얻고 있어요. 또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는 우리에게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생물 다양성이 뭐 할수록 어떤 건지 골라보세요. 생물 다양성이 뭐 할수록 생물 멸종 가능성이 낮아지고 생태계는 안정적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수업 영상 시청 확인 문제일 거예요.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은 천연 물질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자. 뭐 이런 걸 찾다 보면 요거 토의 주제에 맞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요 2번 탐구 능력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볼게요. 내용 정리. 먼저 생물 다양성이 뭐한 경우
높은 또는 낮은으로 답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높은일까요? 낮은일까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뭐한 경우? 둘 다 똑같네요. 초성이. 예, 둘 다 똑같아. 예,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생물 다양성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가를 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필수적인 자원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으로 하시면 돼요. 그림은 두 생태계의 가와 나의 먹이 관계, 즉 먹이 사슬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개구리가 멸종되었을 때 생태계 뭐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없어 뱀의 멸종 가능성이 뭐하다? 낮다, 높다. 이렇게 되겠죠. 생태계 나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먹이, 토끼나 들쥐가 있어 뱀의 멸종 가능성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 설문에 문제가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영상 시청 확인 과제인데요. 설문 마지막 문제에 답을 해주세요. 여기에 들어갈 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그 수업 영상 시청 확인 과제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단어는 2개가 되겠죠? 여기는 뭐 할수록, 또 뭐가, 여기는 새 음절, 땡땡땡, 여기는 땡땡이 되겠네요. 그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